40도 무더위 60대 이상에게는 생명 위협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오늘도 새로운 도전을 함께 시작해보아요. 이 영상, 당신의 부모님 생명을 지킬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폭염특보가 발령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30일 기준 온열 질환자는 총 454명, 그중 사망자가 벌써 3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틀 연속 10명 이상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면서 행정안전부는 폭염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무려 72%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2024년 온열 질환자 통계를 보면 전체 환자의 30.4%가 65세 이상이었고 인구 10만 명당 신고 환자 수는 80대 이상에서 15.4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꼭 부모님과 함께 시청해주세요. 영상 끝에 폭염 대비 체크리스트도 공유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선 다음을 알려드립니다. 폭염이 고령자에게 특히 위험한 이유, 지금 바로 해야 할 생활 수칙 5가지, 그리고 실천 사례와 예방법까지 완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76세 여성분이 평소 건강하셨는데 열사병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아침에 텃밭에 나가서 토마토 좀 따고 올게라고 하시더니 점심때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가족이 찾아보니 밭에서 쓰러져 계셨고 이미 의식이 흐려진 상태였죠. 가족들은 그냥 좀 더운가 보다 했지만 할머니는 이미 갈증을 느끼기 전까지 탈수가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병원에서 측정한 체온이 39.8도였고 혈액검사 결과 심각한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 발견됐어요. 다행히 빠른 응급처치로 생명은 구했지만 3일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으셔야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갈증 느끼기 전까지는 이미 늦다는 말이 있어요. 특히 고령자는 갈증을 덜 느끼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우리 몸의 수분이 체중의 2%만 빠져도 갈증을 느끼는데 고령자는 이 감각 자체가 둔해져서 탈수가 심각한 수준까지 진행된 후에야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2024년 온열질환 감시체계 결과를 보면 사망자 중 80세 이상이 10명으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았어요. 특히 제주도에서는 폭염특보가 내린 날 80대 여성이 밭에서 일하다가 쓰러진 채 발견되어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하셨습니다. 당시 체온이 40도로 측정되어 열사병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됐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걸 아직도 덥다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2025년은 기존의 폭염으로 유명한 해들이었던 1994년, 2018년, 2024년에 준하거나 능가하는 지속성과 강도를 보이고 있어요. 6월 전국 월 평균 기온이 22.9로 2024년 기록을 0.2도 차이로 경신했을 정도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심장병 환자의 경우 36도에서 1도 증가할 때마다 사망률이 28.4% 증가하고 열지수 37도 이상에서는 사망자가 급증한다고 해요. 질병관리청 통계로는 역대 최악의 폭염을 기록한 2018년 전국에서 4,500명 이상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48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왜 고령자가 특히 위험할까요? 이제부터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체온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열 발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환작용이 감소해요. 대부분의 땀샘이 섬유화되고 정상적인 땀샘도 적절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주위 결체 조직의 혈관 분포도 감소하면서 발환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한림대학교 가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노인은 체온 조절 능력이 대폭 감소해서 노쇠한 어르신들은 외부 기온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실내 기온이 22도에서 24도 정도라도 체온이 감소할 수 있고 심한 경우 기온이 체온보다 조금만 낮아도 체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만성질환으로 인한 약물 복용이 문제가 됩니다. 고혈압, 당뇨 등의 약물이 체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들어요. 특히 이뇨제나 혈압약은 탈수를 더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 수분 인지 능력이 저하됩니다. 갈증을 덜 느껴서 물을 적게 마시게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몸에서 수분이 부족하면 즉시 갈증을 느끼지만 고령자는 이 신호 자체가 약해져서
탈수가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알아차리게 됩니다. 네 번째, 외부 활동을 지속하는 경향이 있어요. 농작업, 산책 등 일상을 유지하려고 하시다가 열사병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실제로 2024년 온열질환 발생 장소를 보면 실외가 2,914명으로 실내 790명의 3.7배였고 그중 논밭에서 395명이 발생했어요. 의학적으로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뇌는 체온 1도만 올라가도 기능에 이상이 생깁니다. 뇌에 시상하부라는 체온 조절 중추가 있는데 이곳의 관리허용치를 넘어서면 생명까지 위협하는 각종 건강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체온이 떨어지면 근육을 움직여 열을 발생시키고 심박수를 증가시키는 등 어떻게든 체온을 올리려고 방어작용을 펼치는데 고령자는 이런 반응이 둔해져요. 반대로 더울 때는 혈관을 확장해서 열을 방출해야 하는데 이 기능도 떨어지는 거죠. 실제로 정상 체온에서 1도만 떨어져도 우리 몸의 면역력은 36% 감소하고 기초대사율은 12%, 신진대사에 관여하는 효소의 능력은 50% 정도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실제로 폭염 피해를 줄이는데 효과가 입증된 것들이에요. 첫 번째, 갈증 느끼지 않아도 정시 수분 섭취입니다. 이 시간마다 1컵 알람을 맞춰두세요. 하루에 최소 8잔은 마셔야 해요. 스마트폰 알람을 활용하거나 아날로그 시계가 편하시면 메모지에 시간표를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두는 것도 좋아요. 실제로 혼자 사시는 72세 어머니가 냉장고에 수분 마신 시간표를 붙이고 지키신 후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다는 사례가 있어요. 오전 8시 물 1컵, 오전 10시 물 1컵 이런 식으로 체크해가며 드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물의 온도와 종류예요. 너무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흡수가 잘 되고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이온 음료도 좋지만 당분이 많으니 물과 섞어서 드시거나 물에 소금을 조금 넣어서 드시는 것도 전해질 보충에 도움이 돼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알코올은 오히려 탈수를 촉진할 수 있으니 피하세요. 수박, 오이, 토마토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수박은 수분 함량이 92%나 되고 칼륨도 풍부해서 전해질 균형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외출을 금지하세요. 이 시간대는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시간이에요. 자외선 지수도 가장 높고 아스팔트 폭사열까지 더해져서 체감 온도가 실제 기온보다 5-10도 높게 느껴져요. 불가피하게 외출해야 한다면 반드시 준비물을 챙기세요. 첫째, 모자는 필수입니다. 머리는 체표 면적에 비해 열 손실이 큰 부위라서 모자 하나만 써도 체온 조절에 큰 도움이 돼요. 둘째, 목에 아이스팩을 둘러주세요. 목 부위는 큰 혈관이 지나가는 곳이라 이곳을 시원하게 해주면 전신 체온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셋째, 양산도 필수입니다. 외출할 때는 가능한 그늘로 다니시고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 같은 그늘진 곳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세요. 10분 걸을 거리라도 5분마다 한 번씩은 그늘에서 쉬는 게 좋아요. 실제로 열사병 전조 증상을 미리 알게 된 후 외출을 조절하시더라는 가족 증언이 많아요. 엄마가 이제는 일기예보를 먼저 확인하고 나가세요. 폭염주의보 나면 아예 집에 계세요 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세 번째, 실내 온도를 2628도로 유지하세요. 너무 낮은 온도로 설정하면 실내외 온도차가 커져서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에어컨이 없다면 선풍기와 얼음 조각을 활용하는 팁이 있어요. 선풍기 앞에 얼음이 담긴 그릇을 놓으면 간이 에어컨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젖은 수건을 목에 둘러놓거나 발을 차가운 물에 담그는 것도 체온을 낮추는데 효과적이에요. 창문에 차양을 설치하거나 커튼을 쳐서 직사광선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서쪽 창문은 오후에 뜨거운 햇빛이 많이 들어오니 차단이 꼭 필요해요. 냉방비가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 절약 팁을 드릴게요. 에어컨 필터를 깨끗하게 청소하면 효율이 올라가고 실외기 주변을 정리해서 통풍이 잘 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또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햇빛을 차단하면 에어컨 효율이 20% 정도 올라간다고 해요. 전국 7만 곳 이상의 폭염 쉼터도 적극 활용하세요.
2025년 5월부터 9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폭염경보 시에는 연장 운영됩니다. 노인, 노숙인, 저소득층 등 누구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대부분 무료예요. 주민센터, 도서관, 마트, 지하철역 등에 설치되어 있으니 미리 가까운 곳을 알아두세요. 네 번째, 주 1회가 아니라 매일 가족 점검 통화를 하세요. 엄마, 오늘 물 몇 잔 마셨어요? 이런 질문이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폭염 기간에는 하루만 방심해도 위험할 수 있거든요. 떨어져 사시는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릴 때 수분 섭취량뿐만 아니라 컨디션도 확인해 보세요. 목소리만으로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힘이 없거나 말이 어눌하거나 반응이 느리다면 탈수 증상일 수 있어요. 오늘 뭐 드셨어요? 잠은 잘 주무셨어요? 어지럽거나 속이 메스꺼우신 건 없죠? 이런 질문들로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독거노인의 경우 이웃이나 복지사의 정기적인 안부 확인이 정말 중요해요. 실제로 많은 고령자 열사병 사고가 혼자 계시는 분들에게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마을 이장님이나 반장님, 복지관 직원분들이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으니 이런 서비스도 적극 활용하세요. 가족 단위 톡방을 만들어서 매일 안전 체크를 하는 가정도 늘고 있어요. 아침에 굿모닝이라고 인사하고 저녁에 오늘도 안전했어요 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간단한 시스템인데 만약 연락이 없으면 바로 확인하는 거죠. 다섯 번째, 증상인지 훈련입니다. 두통, 어지럼, 구역감이 느껴지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서 냉수를 마시고 휴식을 취하세요. 이런 증상들이 열사병의 전조 증상이에요. 온열 질환의 단계별 증상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단계 열피로는 피로감, 두통, 현기증이 나타나요. 이때는 시원한 곳에서 휴식하고 수분 보충하면 회복됩니다. 2단계 열탈지는 과도한 발안으로 인한 탈수와 전해질 손실로 발생하며 두통, 어지럼, 구토, 근육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요. 이때는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해요. 3단계 열사병은 가장 심각한 상태로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면서 의식장애까지 올 수 있어요.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위험 신호들이 있어요. 땀이 갑자기 멈춘다면 매우 위험한 신호예요. 몸이 더 이상 체온 조절을 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피부가 뜨겁고 건조해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걸음걸이가 비틀거린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해요. 만약 의식이 흐려지거나 구토가 계속된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이때 응급처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환자를 시원한 그늘로 옮기세요. 둘째, 옷을 벗기고 느슨하게 해주세요. 셋째, 젖은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면서 체온을 낮춰주세요. 특히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부위를 중점적으로 식혀주면 효과적이에요. 넷째, 의식이 있다면 조금씩 물을 마시게 해주세요. 다섯째, 의식이 없다면 절대 물을 먹이지 마세요. 실제 성공 사례를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75세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가족들이 스마트워치를 선물해드렸어요. 심박수나 체온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제품이었는데 이걸 통해서 몸의 변화를 미리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셨다고 해요. 심박수가 평소보다 빨라지거나 체온이 올라가면 즉시 휴식을 취하는 습관을 기르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가정에서는 냉장고 문에 오늘의 날씨와 주의사항을 적어두는 보드를 만들어서 매일 아침 가족이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어요. 오늘 최고 기온 35도, 오후 2시 4시 외출 금지, 물 8잔 마시기, 에어컨 26도 유지 이런 식으로요. 이 방법이 효과가 좋아서 같은 아파트 다른 세대들도 따라하고 계신데요. 어떤 가정에서는 IoT 센서를 활용하고 있어요. 집안 온도와 습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센서를 설치해서 온도가 28도를 넘으면 자동으로 가족들에게 알림이 가는 시스템을 만드셨다고 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 댁에 이런 시스템을 설치하면 가족들이 원격으로 안전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지역 커뮤니티 차원에서도 좋은 사례들이 있어요. 어떤 동네에서는 반상회에서 폭염 버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웃끼리 짝을 이뤄서 매일 한 번씩 안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특히 독거노인분들과 젊은 가족들이 짝을 이뤄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다고 해요.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정보를 드릴게요.
폭염이 고령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즉각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폭염에 노출된 후 며칠 뒤에도 심혈관 질환, 신부전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폭염이 지나간 후에도 며칠간은 컨디션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해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폭염 기간 중에는 고혈압 환자의 뇌졸중 발생률이 평소보다 30% 증가하고 당뇨 환자의 응급실 방문율이 40% 증가한다고 해요. 또한 신장 질환자의 급성 신부전 발생률도 크게 올라간다고 하니 기존에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또한 고령자는 에어컨을 틀어도 체감 온도가 다를 수 있어요. 에어컨 온도를 26도로 설정해도 실제로 느끼는 온도는 더 높을 수 있으니 습도까지 함께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습도는 4060% 정도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습도계를 하나 구비해서 수시로 확인해 보세요. 약물 복용 중인 어르신들은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폭염 기간 중 약물 조절이 필요한지 확인해 보세요. 특히 이뇨제는 탈수를 촉진할 수 있고 혈압약은 혈관 확장으로 인한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어요. 심장약도 체온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항히스타민제나 감기약, 일부 정신과 약물도 체온 조절을 방해할 수 있어요. 본인이 복용 중인 모든 약물 목록을 의사에게 보여주고 폭염 기간 중 주의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수분 섭취할 때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신장 질환이나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과도한 수분 섭취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 의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수분 섭취량을 정하는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 건강한 어르신은 하루 1.5리터 정도가 적당하지만 질환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조절해야 해요. 영양 관리도 중요해요. 폭염 기간에는 식욕이 떨어지기 쉬운데 충분한 영양 섭취가 되지 않으면 체온 조절 능력이 더욱 떨어져요. 수박, 오이 같은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시고 단백질도 충분히 드세요. 운동도 조절해야 해요. 평소 운동을 즐기시는 어르신들도 폭염 기간에는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로 대체하시는 게 좋아요. 새벽이나 저녁 늦은 시간에 가벼운 산책은 괜찮지만 낮 시간대 운동은 절대 피하세요. 폭장도 신경 써야 해요. 밝은 색의 헐렁한 옷을 입으시고 모자는 필수예요. 선글라스도 착용하시면 눈의 피로를 줄일 수 있어요. 목에 차가운 수건을 두르는 것도 체온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잠자리 환경도 중요해요. 밤에도 열대야가 계속되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워져요.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밤새 틀어두시는 게 좋고 냉방비가 부담스러우시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냉방비 지원 사업을 활용해 보세요. 응급 상황에 대비한 준비도 필요해요. 119 전화번호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적어두시고 가장 가까운 병원의 연락처도 미리 알아두세요. 응급 상황 시 연락할 가족이나 이웃의 번호도 준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있고 온열질환 예방 홍보도 확대하고 있어요. 질병관리청에서는 매일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니 이런 정보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핵심을 정리해드릴게요. 폭염은 노년층에게 예방 가능한 치명적 위협입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실천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물, 시간, 온도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물은 이 시간마다 1컵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외출 금지, 온도는 실내 2628도 유지. 이것만 지켜도 대부분의 위험을 피할 수 있어요. 2025년 여름은 역사상 최악의 폭염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우리가 미리 준비한다면 모든 어르신이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은 누군가의 여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더 자주 드려보세요. 오늘 물 몇 잔 마셨어요? 라는 질문 하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화요일이니까 시니어 맞춤 홈트레이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여름을 위해 계속 함께 하겠어요. 어르신 여러분은 충분히 멋지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언제나 기억하세요.